낙찰 보니까 거의 한 86% 5명이 들어왔고 1억 6,300인데 그죠? 2차보다도 한 5천만 원 더 쓰였어요. 많이 쓰였죠? 많이 쓰였습니다. 쓰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이 입찰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해가지고 4일간 교육을 받고 한국공인협회에서 4일간 교육을 받고 법원에 등록해서 감정가 1%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뭐 330만 하고요. 상담 수수료로 한 50만원, 한 38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받고 이제 소개해서 요거 사라고 좋다고 1등이 됐어. 근데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그 다음에 요 미스터 정 좀 빚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는지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 양반이 3천만 달래요.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아까 본 게 빠르죠, 은행보다. 그죠? 2015년보다 빠릅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3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으면 갖고 인수가 돼버리면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항력이 있다. 3천만 원이 인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낙찰자가 봐줄까 어쩔까? 알았다. 내 3천만 원 물낼게. 그걸 하겠습니까? 절대 그걸 안 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책임지고 3천만 원 네가 주고 쫓아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책임 안 지면 짭니까? 보험정서 준 거 있죠? 공제정서 1억 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3천만 원 공사협회에다가 청구할 겁니다. 공제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1억 정서를 받거든요. 공제정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건저당 1번 건저당 앞에 전입이 된 사람은 잘 봐야 된다 못 봐야 된다?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못 보고 떨렁했다가 나중에 이런 거 낙찰 받았다가 막 낙찰 받아 줘가지고 1등은 됐는데 잔금 치르고 좋다고 380만 원 수입은 됐는데 3천만 원 물 내피면은 까먹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혹시 그 구독전에서 예. 뭐 그게 없다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 또 구독서는 예. 참고 자료를 하시는 거고 예. 알겠죠? 구독서는 자 구독서를 보면 났습니다. 보면은 구독서에도 몰라요. 이게 자기가 답을 안 주니까 선순위 세입자는 절대 서울은 그러잖아. 내가 이야기하잖아. 7, 80%는 답을 안 준다고 미상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구독서에 가면은 이났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그 사람은 답을 안 주니까 인수라고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을 제가 3,000 적어놨는데 금액을 안 쓰죠. 자 그러면은 구독서는 항시 여기 보면은 이 뭡니까 이거? 자 우리 원장님도 말하는 건 이제 앞으로 면책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사를 해야 돼요. 하고 1번 건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은. 알겠어요? 이게 3천이 다행이지만 여러분 8천 구조 알겠는데 8천이면 8천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선순위 세입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순위 세입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뭐 선순위 세입자를 공부를 하면 돈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돈이 됩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러분 야간반입니다. 똑같이 야간반인데 임대차 보호법 배워가지고 1억 7천 벌었어. 수강 와가지고 원장이 와고 1억 7천 벌어갔어요. 딱 한 건 학수 받아가지고 별 돈도 안 들었어요. 자 봅시다. 12에 1735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당의 아름마을의 이 경매노입니다. 분당에 전용이 25평 그죠? 25평.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분당구 성남 분당구 임해동에 요 아파트가 이제 경매노 2층짜리입니다. 물론 2층인데 청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이 3차를 본 겁니다. 3차 이거를 보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1차에서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5억까지는 안 돼도 4억 9천 정도는 8천 정도는 팔려야 되는데 4억에서 유찰되고 3억 2천 됐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서울에 있다가 창원에 발령받아 왔거든요. 여기 차롱단지에 이제 자동차 부품 이제 그쪽에 직원이니까
왔는데 3억 2천에 떨어가 있어. 그러니까 한 1억 한 7, 8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 자기도 배운 지 한 3살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여기 떨어진 거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아까 얘기했죠? 1번 건조당 일자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다. 이게 거의 90%입니다. 거의 90%.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미상크는 요게 금액이 예로 4억 해보자. 4억. 4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자면 그러면 낙찰을 받았는데 예로 이렇습니다. 요번에 3억 2천이라서 내가 3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보니까 4억이 인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7억 2천이죠. 그러면 사모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아무 때 뭐 100대 맞고 떨어질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7억 2천이 되면은 아차하면요 뭐 서류 안 들어봐. 서류 당신은 집안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책임을 져라. 도랑빨 찍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한 소리 안 들고 온다고요. 응?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전입이 있는 사람은 미상금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 그것도 아까 3천만 있었죠. 3천만 원. 요거는 이제 금액이 아파트니까 서울 또 성남이니까 그 아파트가 세단 말입니다. 보통 5억 가면 한 3억 5천 정도 아마 전세가 나올 것 같는데 이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항력이 있을지 모를지 요거 때문에 그렇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 뭐 소유자의 종업원이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진정한 임차인을 크면은 너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물어야 된다. 그럼 어찌 한번 찾아보면 됩니까? 진정한 임차인지 종업인지 전세로 보면 공짜 사는 사람인지 그냥 무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럼 우점 되죠, 여러분들? 우점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일단은 요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류가 없어요. 경매되면은 어디 간다고? 이리로 가요. 일로 밑으로. 그죠? 여신관리부로 가죠. 요 갑니다. 여기에 제가 한 7년을 근무했어요. 옛날에 구종원에 그죠? 종원의 본점 여신관리부에 종원에 연에 한 10,000명 같으면은 경매 담당이 한 10명 됩니다. 10명 되는데 거기에서 한 7년을 했으니까 그게 전공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안은 합병이 됐는데 그러면은 요 가라. 요 가고 전화로 절대 해봤자 안다. 전화하면은 여러분 마찬가지. 어디 전화하면요 사생활 보호라고 다 끊어집니다. 전화해보세요. 다 끊어진다고. 사생활 보호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가라. 갔어요.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아이고 옛날에 세입자가 아니더라.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채무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아닌 걸 확인됐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은 여기도 이제 물론 확인됐고요. 또 여기 갑니다. 여기 캔코라크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갔어요. 이 친구 혹시나 싶어서 또 가보니까 저가 이 대리점인데 대리점 준고 이런 건데 저거가 담보 잡을 때도 전세가 없는 걸로 잡았대요. 전세가 없다 이래 확인이 돼가지고 잡았대. 그래서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이 친구가 치릅니다. 그러면은 자, 이 5억짜리를 전세가 3억 5천이 나가면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잔금을 세입자가 다 치료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지돈 10%만 내고 지금 들어갈 당이 별로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이게 85제곱미터니까 취득세 몇 프로요? 자 봅니다. 취득세 요거는 몇 프로면 요거 1.1%죠. 초가 85초가 되면은 1.3%고 1.1%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 개봤자 여기에서 뭐 1.1% 개봤자 한 400만 되겠네. 그러면 3억 3,300에 400에 3억 3,700에 많이 봤자 3억 4천 들어갔어요. 3억 4천. 자, 그래야 투입을 해가지고 잔금을 대출을 받고 요거를 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출 한 3억 정도 받고 지도 한 4천 투자하고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치르면 바로 또 임대가 나기 쉽겠죠. 자, 치르고 나서 잔금을 납부했어요. 납부를 하고 대문에다가 납부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딱 적어 왔어요. 왔더니 잔금을 납부하는 그 뒷날에 보니까 바로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 낙찰자 되시죠? 예, 이랬더니 우리 이사했고요. 다이얼번호를 알려주세요. 다이얼번호. 그래서 원장님 빨리 나오래. 술무로 나오래요. 술무로. 왜 이랬더니 명도가 다 됐대.
그래서 야 무슨 명도다 했더니 내가 8시쯤 저녁을 먹고 숟가락 딱 놨는데 8시 1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배가 뻥긋해 있는데 술 먹으라고 이놈이 좀 전화를 하면 미리 하든지 그죠? 6시나 해갖고 딱 미리 원명 시가고 딱 뭐야 이게 진짜 맞는데 배가 볼록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일단 나왔어요. 창원에 상남에 가면은 대가 참치라고 큰 참치집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그거 가서 우리 그때 8명 정도 회원이 있었어요. 그때 신다리 회라고 이제 그 회원들 8명 모여가지고 이제 참치회를 몇 개까지 먹었습니다. 명도 다 돼버렸어요. 그녀가 했습니다. 야, 참, 젠틀맨이 영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젠틀맨 많구나. 그런 게 드물죠, 그죠? 그 나하고 다이얼볼 거지 알려주면서 잘 사세요. 그거 연락이 왔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죠? 참 젠틀맨. 자, 그래서 낙차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에 갖고 돈 다 까먹어서 집을 하나 난립했어요. 그래, 각방 쓰다가 요 대금을 넣고, 자, 무주택자니까 몇 년 뒤에 팔아야 세금 없어요. 몇 년 뒤에? 2년이죠.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팝니다. 얼마에? 여기에서 1,000만 원 붙여서 5억 천에. 5억 천에 팔고 3억 4천에 원가고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뭐 1억 7천이죠. 1억 7천. 그대로 남은 거를 와이프 갖다 주니까 그날부터 각방에서 합방으로 승진한 겁니다. 승진. 그죠? 그래 팔았는데 지금은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이걸 꺼내면은 눈물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5억 천에 팔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됐는데 지금은 또 12억까지 되었어요. 1억 7천 물 땐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먹고 전세를 2년 한 두 바퀴만 더 전세를 나왔으면은 그만 12억짜리 그만 건물주가 됐을 건데 아파트 12억 건물주 3억 4천에 낙찰 받고 12억 되면은 차이가 얼마 그러면 8억 한 8억 되네 차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죠? 자 여기 이제 세입자에서 세입자 은행 건전항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게 보전금의 금액을 모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있으면은 조심히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끔은 없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은 낙찰을 받기 이틀 전에 가보기에는 태거하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태거.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 하나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3차가 됐는데 이런 사람인데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을 했더니 없대. 사람이 없대. 분명히 구독션에서는 있었는데 세대 열람에 보면은 이게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럼 어찌 됩니까? 더 좋은 거죠. 과감하게 팍 넣을 수 있죠.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순위가 이렇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쭉 좀 돈이 될 만한 몇 개 찾습니다. 한 20개 찾아고 옛날에는 요 동사무소 가야 됩니다. 요 동사무소 성남의 분당구 임해동 가야 전입세대가 발급이 되는데 지금은 창원서 발급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해주는데 단 이름을 이땡땡 김땡땡 자 요런 식으로 김땡땡 이땡땡 요런 식으로 이름을 숨겨버립니다. 비실명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요거 해보세요.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것 같는데 해가지고 만약에 태거대표면 됩니까? 땡 잡는 거죠. 그죠? 일본 낙찰 받을 건데 분명히 1월달이나 이럴 때 5개월 6개월 전에 구독선에서 조사하고 이럴 때 법원에서 갈 때도 분명히 전입자가 있었는데 낙찰 받기 며칠 가보기에는 없어. 3차쯤 다 됐어. 보기에는 뭐 어디 미국 이민 가빈이 없어.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전입을 안 하고. 물론 그 사람이 주택 임차권 했다든지 그런 게 이제 변수가 있으면은 이제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다. 그죠? 대가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낙찰 받아서 얼마 벌었다고요? 여러분도 벌고 싶죠? 아니, 벌고 싶나? 안 벌고 싶나?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한번 띄보고 해봅니다. 해보는데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을 빼고 성만 나타내주고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주도록 주민등록법 14조 보면 딱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끔이랍니다. 원장님 동사무소 왔는데
경매된 거, 되는 거, 그거 뭐 전입세 내려면 발급 못 한다 하는데요, 그더라고. 그럼 나는 주민등록법 14조, 요거를 탁 찍어서 카톡에 넘겨줍니다. 그거 딱, 동사무소, 주민사전다, 지구용좀 모지만 그 이마에다 탁 두드려 주더라고요. 자, 주민등록법 몇 조요? 14조 1항 1호였어요. 1항 1호. 1항 1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자가 위임을, 자,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요거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내가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되고 전세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전세 계약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대신. 자, 무슨 말이죠? 공인중개사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31가지 요거를 아까 1억 7천을 벌였는데 여러분은 최소 2억 이상 벌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31가지 인수유형을 달리겠습니다. 그럼 인수유형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까처럼 그렇게 성남의 분당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인수가 있더랍니다. 전입은 돼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1가지 달리겠습니다. 그죠? 마음 딱 준비하세요. 자, 인수 봅니다. 1. 마산 하포구 현동에 무엇이 있대요? 이게 18에 7을 팔고입니다. 자, 봅니다. 현동에 여기 있는데, 자, 이 현동에 이 마산 가포 있죠, 가포. 가포 마포구 현동에 여기 보니까는 2억 700짜리인데 누가 낙찰받았다가 미납을 하고 아마 세입자가 안 된 느낌에 미납을 하고 좌우전 이렇게 많이 떨었어요. 2억 700짜리가 2,200 떨었어요. 원인은 뭡니까? 뭐 이리 떨어진 이유가 선순위 있다 이 말이죠. 선순위. 선순위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딱 보니까 있네. 우리 강성생님이 미스터 강이 전입을 하고 했는데 은행 설정보다, 자, 은행 설정봅니다. 설정도 없네. 자, 미스터 강이 전입도 하고 전세권은 2년 뒤에 했네. 1년 쑥 지나서 했다, 그죠? 너가 했어요, 너가.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용보전기금입니다. 신용보전기금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3억 7,600 돌아프고 경매를 딱 했더라. 자, 그러면은 선수 세입자가 액션을 안 해요. 조용해요. 법원에 가서 돈 돌수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막 경매는 진행되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선수는 그런 거예요. 자,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전세를 예로 2억을 주고 잔금을 주고 나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단, 뭐 해야 됩니까? 제한 물건이 없어야 돼요. 설정이나 가압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없을 때 전입신고 해놓으면은 경매나 공매나 무조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들어올 때 이 뭐 강제경매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건저당 가압류 없었죠? 그럴 때는 자기는 배당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1억 4천은 뭡니까? 대항력이 있고 매수인이 인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 오른쪽에 우리 구독신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수금이 있다 나옵니다. 이해가죠?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확정일은 왜 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법원 안 오니까 미상이지 뭐. 양반이 집행가 확정일은 그 도장 받고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권리신고 배당요구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막 직장 다니고 하니까 집행관도 얼굴도 못 받고 전세 계약서도 못 받고 동사무소 전입신고만 대하신 게 요것만 딱 지금 정리된 겁니다. 알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1억 4천이 인수다. 그럼 낙찰 뭐가 됩니까? 그럼? 자, 요번에 2,500 받으면 됩니까? 1억 6,500이면 조금 숫자가 앉아 되죠? 요번에 팔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요번 다음에 팔리든지. 시세가 1억 4천. 시세가요. 그러면은, 지금 요번도 안 팔리겠다. 그죠? 그러면은, 시세 1억 4천이면은 좀 그렇다. 원인 아니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를 넣어도 별 실익이 없다. 그죠? 네. 막, 잘 팔리면 500 정도에 팔리겠다. 그죠? 500 팔리면 뭐, 신용보증금에서 경매비용이나 가져가면 막 끝납니다. 이거는. 원장님 가면 그렇게 경매가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가 그 전입자 계속 사가도 되는 겁니까? 살면 되는 거죠. 예. 전입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기한을 채워줄 때까지 살면 됩니다. 살면 됩니다. 계속
유치한테도 계속 예, 살면 되죠, 뭐. 전세도 안 받고 지 나갑니까? 수임부터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그죠? 못 나갑니다. 선생님 1억 4천 전은 어디서 밝히신 겁니까? 아, 이거 1억 4천. 네. 요거는 현황조사서 뭡니까, 이거? 누가 간 거죠? 그거 경매가 되면은 집행관이 쫓아갔는데, 그죠? 쫓아가서 현황조사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날에 가서 작성을 했는데, 요 보니까 쭉 임차인 같더라, 강동희 씨가 있고, 1억 4천이고, 전입일자 미확인, 전세권 설정 등에 한 것 같다. 자, 요거는 미확인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요거는 이야기 된 것 같아요. 아마 만난 것 같아요. 똑똑 두드니까 안에서 예, 그거 넣은 것 같아요. 전세 있습니까? 하기에는 전세 있대요. 얼마나 하기에는 1억 4천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해서 1억 4천 값다. 집 인된 것. 자, 그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요 보면은 사법보좌관이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죠? 요거는 이제 전세권 등기 1억 4천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현황조사. 요거는 집행관에 갔을 때 1억 4천입니다. 그거 차임은 잘 없다고 하더라. 그거 요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입자가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해주니까 지금 미상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 요 봅니다. 소멸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얼구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멸 안 되가. 이 뭡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인수다 이 말이죠. 인수다. 그래서 1억 4천은 물을 한 개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요런 것이 절반이 넘을 겁니다. 요런 게. 선순위 있는 게.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률로 따지면 그래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깡통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못 받고 지금 빠지도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깡통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낙찰 잘 안 되겠죠? 그죠? 자, 봅니다. 남양공 표류별 18에 10933. 지금 창원에 깡통 전세라가 많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3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를 한 2억 5천 나왔어요. 빡빡이 날 때는 나왔는데 이 매매가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2억 5천 세입자가 못 나갑니다. 그럼 집주인은 또 뭐랍니까? 연락도 안 돼. 어디다 뺏는 거. 뭐 행방불명이라 소유자는. 원래 이제 이게 3억에 그대로 매매가 되면 당연히 전세가 받아 돌아가는데 매매가 전세를 못 따라오니까 그만 한 3천, 한 5천만 모자라니까 그만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방법은 2억 5천 세입자가 경매를 닦아 넣고 그만 자기가 그만 한 1억 8천이나 7천에 그만 낙찰을 받고 상계 신청을 하고요. 하면 되거든요. 그래 소유자로 바꿔치기 하고 모자라는 거 못 받은 거 7, 8천 있죠. 그거는 나중에 소유자한테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만 지가 경매해놨고도 그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니면. 알겠어요? 자, 봅니다. 세입자는 만약에 주인이 다른 집이 있고 뭐 재산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뭐 압류를 못 봅니까? 세입자가 예. 주인은 재산이 없지. 없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재산 있으면 뭐 당연히 쫓아오죠. 어서 막 해결하려고 마음 먹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그만 자, 한번 봅니다. 자, 요 보면요. 1억 2,200이 3,900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떨어졌는데 요 보면은 원래 6,600일 때 6,600일 때 이게 이 소유자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전세를 1억 3천에 본 게 아마 1억 5천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땡 잡았죠. 그죠? 적당하게 사가지고 전세 잘 나먹고 막 빠졌습니다. 빠지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려고 보니까 1억 3천인데 이게 감정을 해본 게는 1억 2,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매가 더 떨어져버리죠. 전세보다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누가는 쪽에 여기서 경매를 미스터 박이 있고 세입자가 넣었다 그죠? 미스터 박이 자기가 임차권 등기도 하고, 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주로가 공실입니다. 공실되어 있고. 그래놨고, 그 다음에 경매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증금 반환하는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요거로 경매 넣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1억 3천을 주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전입도 빠르고, 확정도 빠르고, 배당 요구는 다 했지만은 자꾸 떨어지더라. 그럼 여러분이 4천만 주고 사면은, 1억 3천짜리가
깡통 세입자가 선순위가 있더라 4천에 산다 그러면은 결론은 1억 3천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 원. 그럼 1억 3,300 주고 사면 낙찰받으면 돼요. 결론은. 알겠죠? 그럼 여로 4천 넣어봤자 요거를 세입자가 가져가고 모자란 금액이 어디 됩니까? 모자란 금액은 인수가 되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들 요번에 낙찰이 3,900, 4천에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3,800원 세입자가 가져가고 모자란 9,100원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1억 3천 하고 경매비용하고 요 두 개 주고 사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은 깡통 세입자는. 그래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시세가 1억 3,300이 넘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2억 된다 그러면은 낙찰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시세가 한 1억 2,200 정도밖에 안 가니까 지금 낙찰을 아무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어. 세입자 지가 경매로 닦아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한 5천에 낙찰받고 상계 신청을 일주일 이내 채권 상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바로 한 달 뒤에 배당기일하고 잔금 납부기를 똑같이 같은 날 맞춰주고 그만 소유자로 바꿔줍니다. 소유자로. 그럼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럼 뭐 4천에 만약에 5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1억 3천하고 5천은 8천 차이가 있죠. 못 받았죠. 그거는 나중에 요 소유자한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청구를. 자, 됐죠? 그래서 깡통 전시자 있을 때는 마음속에 느꼈어요. 아, 깡통 세입자 니 전세 돈하고 네가 경매 신청했지? 비용 드는 거 한 2, 300만 원 그거 주고 내가 산다 보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 3보입니다. 전입 신고가 빠른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아까 우리 현동 봤죠? 저 배당 요구 안 하더라고. 그건 인수가 된 거죠, 당연히. 자, 서울 한번 봅니다. 18에 1883. 18에 1883. 자, 18에 1883 봅니다. 서울의 강동구에 아파트가 전용이 34평짜리인데 7억 6,700이 그죠? 이게 낙찰이 일이 됩니다. 요리 되는데 자, 5억 7천짜리는 뭡니까? 5억 7천은 선순위다, 선순위 아니다. 자, 전입신고를 하고 5억 7천을 주고 그 뒷날에 전세권도 하고 또 경매도 넣어줍니다. 세입자가 4천만 원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공정을 받았는가 이자를 안 주고 뭐 했는가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또 넣어줍니다. 세입자가. 자, 그럼 세입자가 5억 7천인데 경매를 넣어줄 때 이 4천만 원 경매 넣어줬죠. 넣어주고 5억 7천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그죠? 꿈쩍 안 하죠. 그럼 이런 거 어떻습니까? 5억 7천이 인수가 된다. 인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억 7천인데 아마 조금 봐줄 수 있겠네. 5억 7천이니까 2억 6,100에 받으면은 떼인 사람 2,500 빼고 2억 8,200 가지고 뭐고 세입자가 4천만 원 가가고 이건 아마 이자 같아요. 안 줘가지고 소송하면 여러분 그죠? 돈 내놔갖고 소송하면은 판결문 주죠. 연 뭐 15% 지금은 12%입니다. 5%인데 송달이 되고 나서 성소하고 나면은 이제 뒷날 성소한 뒷날부터 연 12% 줘. 저는 25%인데 막 떨어지고 12%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4천만 원 같아요. 자, 그거를 받아야겠다 이 말이고 5억 7천은 인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5억 7천은 인수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별로네. 일단은 5억 7천은 인수입니다. 인수가 된다. 액션을 안 취하니까. 약간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는 요 문제를 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는 없고 일단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사 전입신고 빠른 전입자의 미상 보증금이 미상이다. 이런 경우는 많아요.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그럼 요거 봅니다. 고양 행신도 봅니다. 2억 5,100이 왜 7천원에 팔릴까요? 1억 5천만 원 정도 선순위가 있다. 아까 뭐 3억 4,300이 1억에 팔리는 거는 대강 한 2억 한 5천짜리가 인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선순위 예상하는 금액이 대강 얼마쯤 될까? 우리가 중랑구 목동은
한 2억 5천 있겠죠? 네. 그겁니다. 제가 뭐 행신 봅니다. 18에 14409. 아까 그 분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박이 될 수 있고 쪽박이 찰 수 있고 그래요. 예. 잘못 걸리면 쪽고 찹니다. 자 보세요. 누가 1억 9,800에 낙찰받으면 쪽고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임여사가 살고 있다. 그죠? 임여사는 가압류, 우리 말소 기준 등기락하는 가압류 이전에 9월 30일이고 9월 25일, 8월 10일 자고는 두 사람 중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선순위가 한 2억 정도 있든지 뭐 있는 것 같아요. 미상. 아까는 미상이 없었죠. 채무자의 자녀가 없다 했죠. 확인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찾아가 보니까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이 문제 없다 하고 낙찰 받고 가보니까 전세가 한 1억 5천가 있대요. 그럼 잔금 치료하면 안 치료합니까? 1억 5천 있고 2억 정도 낙찰 받았으니까 그건 얼마 그러면? 3억 5천이죠. 그러면 잔금 치료하면 와이프한테 두들 맞겠죠? 그래서 안 치는 겁니다. 안 맞으려고. 그만 1,750원 말도 안 합니다. 입 싹 닫고 나 뭐 비자금 가지고 막 떼아피고 막 끝내깁니다. 돈 잃는 건 잠깐입니다. 아참 뭐 1,750일 같으면은 원장님이 좋아하는 통수를 먹으면은 둘이서 먹으면 한 10만 원 놓으면은 175분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를 아깝게 한 방에 날립니다. 한 방에. 저한테 175분 통수를 사줬으면 제가 하느님이라고 얻고 다녔다. 자, 봅니다. 그래서 미상 조심하세요. 미상. 자, 그 다음에 인수호 봅니다. 깡통 전세자가 경매를 당하는 경우, 엊그제 우리 배한 부산 사건 비슷한 거다. 그죠? 깡통 세입자인데 경매를 당한다. 자, 그럼 먼저 하나만 봅시다. 다 볼 수는 없고요. 거제 고연에 많이 떨어졌다. 18에 2307 봅니다. 지금 어려운 건 없죠? 이거는 그래도 이제 이 고급반 문제입니다. 고급반 과정인데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보니까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대학력이 뭐냐, 뭐, 대학력부터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어른데, 막, 듣다 보면은, 막, 열을 듣고 20일 딱 들어보면은, 이제 다 압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1억 3천 1,100 들여서 9%. 낙찰받으면 좋죠? 좋은데, 이제 뭐가 생기겠다.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여사가 1억 6,500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가압류를 당하더라. 가압류를 당하더라. 그죠? 그럼 가압류 당하기 전에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도 잘 하셨죠? 그럼 1억 6,500짜리인데 돈 돌아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2천만 원 팔리면은 어찌 됩니까? 1억 4천 원 못 받아가죠? 1억 4,500만 원. 그러면은 그거는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인수,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선순위 세입자인데 워낙 떨어져 버렸다. 그죠? 아시겠죠? 푹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은 인수 금액이 역으로 푹 올라갑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인수 금액이 이게 워낙 이게 쭉 떨어져 버리면은 요거 가지고 세입자 요금을 못 받으니까 요거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작아지면은 요거는 반대로 커진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6,500하고 요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으면요 1억 6,500하고 경매비용 300만 하고 1억 6,800 낼 자신 있으면 낙찰 받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이렇게 배당 요구 했는데 푹 떨어질 때 그때 많이 생기더라. 그입니다. 자, 그럼 인수호는 넘어갑니다. 됐고요. 인수 6보입니다. 자, 매각 묶음에 의해서 인수라고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경우 인수한다. 자, 여러분 봅니다. 18에 2587 한번 봅시다.
자, 요 사건 재미납니다. 돈 띈 게 한 7억쯤 돼요. 자, 봅시다. 제가 쓰나 6억 7백 나네. 6억 7백. 6억 7백이네. 자, 이게 분당에 아파트가 이게 있는데 전용이 74평입니다. 와, 딱 크다, 이죠. 일단 보기는 안 봅시다. 무슨 뭐 전용이 74평이 뭐 화장실 갈 때 뭐 타고 와야 됩니까? 어? 산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그냥은 안 돼. 그냥 걸어갔다가는 뭐 한 10분 걸리니까. 어디고 이게? 무엇이 이렇게 74평짜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크다 그죠? 이게 74평이라 그래. 크긴 크네. 그죠? 큽니다. 위치는 어디고 위치가? 분당구 정자동에 그죠? 미켈란 뭐고? 세르빌 아파트 해놨네. 그죠? 미켈란 세르빌 아파트. 어디고? 금고. 그죠? 금곡역 뭐 좋은 데네. 그죠? 위치가 좋네. 딱 보니까. 그죠? 동천역 못 가서 그거 딱 보게. 자, 여기 있는데 28억짜리인데 자, 누가 띄었어요? 이 사람 얼마 띄었습니까? 1억 9,600. 참. 우리 창고동 아파트는 살 돈인데 띄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쩌지 하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이거는 10% 받아간 겁니다. 이 사람 뛸 뻔했는데 어떻게 잘 쓰여가지고 서류를 잘 만들어갖고 받아간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은 얼마 띄었다고 이거는? 에이, 형님아, 이거 뭐고 이거? 서울이나 한 번씩 미납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20% 내라고 딱 답이 나와요. 그럼 얼마 띄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요거는 한 2억 띄 있죠? 2억 띄 있죠? 요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것도 한 2억 한 7천 되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고, 그럼? 한 4억 7천 되죠? 4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엔 없나? 그 다음에 누가 또 적시항고 했더라고. 적시항고 띄면 또 10% 날아간 거죠? 자, 그거 놔두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래 돼요. 여기 보면은 15억이 임차인이 있는데, 자, 우리의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전세권을 먼저 했어요. 전세권을 15억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15억을 주고 했어요. 그러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타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자, 아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전세권 설정 일자를 여기다 갖다 열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2016년 열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15억이 배당이 되는 건데 우리 아마 이 사람 이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자문을 구했는데 이 사람 10% 빠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배당이 되는 걸로 그래서 난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19억에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사법보장께서는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자, 사법보장은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요. 자, 봅니다. 소멸 안 되는 것이 전세권 해놨고요. 자, 우리 유시 임차인은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죠? 있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요까지는 맞아요. 그죠? 확정이 없으니까. 자, 없고, 전세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됨에 유예라. 특별 매각 조건은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입니다. 자, 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린 거죠. 확정일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은 15억 인수다. 요거를 이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마 그거를 쓰고 1억 3천, 2억 7천 정도를 빼나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나는 이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일자로 닦아 넣어가 본께네 15억이 배당을 받아가더라. 이 건조당 4억 8천보다 빠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래서 19억 9천에 내가 낙찰을 받아주는데 사법보장은 아까 인수가 된다 크고 그 이상하게
전세권에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례를 전세권 설정일자에 찍힌 일부인이 등기소 드러나 일부인이 확정일자를 대소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확정할 수 있다면 있는데 불구하고 사법보좌 해석을 잘못한 거니까 요거는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더라. 그래서 사법보좌관도 말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취소까지 하더라. 참 아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빨리 나왔습니까? 그러면 얼마 끌었습니까? 이 사람 그럴 때는 이거 잘 보라고 이거 2억 7천 끌었죠? 빨리 나온 거죠. 저한테 전화했으면은 상담했으면 그렇게 답을 줄 겁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빼도록 하면은 내가 이제 그 판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유명 법무법인에 가서 어차피 내가 막 2억 7천 뛰는 건데 나는 답을 못 잡겠다. 그럼 당신이 유명한 경매 전문 변호사니까 찾아가지고 반은 가하고 반은 돌려주라. 그러면 요 한 건하고 1억 3천만 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네. 이해갑니까?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결국은 7억 4,300인데 답은 뭐냐? 답은 사법보좌관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존경하는 사법보좌관이 명하죠, 명. 그죠? 우리 법무부 장관도 명하대, 명을 하면은 인수라고 이렇게 인수라고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까? 전세권은 15억은 요거는 소멸 안 됩니다. 인수입니다. 답을 주면은 요거는 그대로 인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해석을 별도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 해도 사법보좌관 인수라고 답을 딱 줬으면은 그는 인수에 맞춰서 낙찰을 치르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죠? 저기 질문이 예. 그러면 저기 장평동에 그 법원이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판례가 장평동은 선순위 전세권 이게 문구 없었어요. 요 공란이에요, 공란. 그제 대구 대박 사건 비슷한 거 그거는 이런 조건에 이게 소멸되는 권리에 전세권 이야기가 없습니다. 매화문에서 공란이 되어 있어요. 공란. 그러면 공란이 되어 있으면 그러지만 만약에 공란이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요렇게 답을 주는 거는 무조건 인수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구 대박 사건이라도 매각무금에서에 이렇게 선순위 소멸되는 권리에 전세권에다 그 답을 주면은 그거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 혼돈하면 안 됩니다. 대구 대박 사건이라도 매각무금에서에 소멸되는 전세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인수가 되는 겁니다. 매각무금세 대박 사건이랑 똑같은 건데 예. 서울 거예요. 그런데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괜찮아요. 몰라, 그거 대법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은, 요렇게 해서 딱 못을 인수됨의 유의, 요런 식으로 써놓으면 인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지가, 혹시, 인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지가 있음, 이런 거는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그건 다 인수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례 해석 따라서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낙찰의 대박 사건에 들어가지 않느냐 봅니다. 근데 댓글을 찾아보니까요. 예. 어떤 거는 인수로 저게 지금 그렇죠. 소멸되지 않은 거에 있고요. 예. 어떤 거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어찌됐든 두 개 똑같아도 예. 적어놓은 거는 인수고. 그렇죠. 저는 무조건 인수예요. 인수인데 요거처럼 무조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인수고 요렇게 인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안 적고 아까 여기는 안 적고 인수 여지가 있어 한 그거는 대박 사건에 포함돼야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내 해석이고 대법에 가서 또 대법관들이 4명이서 아니다 황경지 해석 틀렸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황경지 또 원장 쫓아갖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 안 된다. 나 분명히 면책 조건을 설명한 건데 지금. 혹시 자,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아이 청하지 말고 저 대법관한테 물어보라고 대법관한테. 대법관 면책부터 먼저 써놓으세요. 써놨어 나도 이야기했어 몇 번 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사법보좌관이 인수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인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전입일자는 건저당보다 앞서는 확정일자가 늦다. 인수 맞죠? 예. 전입신고하고 했는데 본게는 설정이 돼 있어. 소유자가 세만원 돈 빌린다고. 그 다음에 내가 확정을 찍었어. 그럼 뭐 경매 들어가면은 그거는 배당하고는 거래가 멀어요. 세만원 가져가기 때문에 건전하기 때문에. 자, 봅니다. 04에 10847.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당하면 안 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선순위는 요상모상한 게 몇 가지 종류 있다고요? 31가지. 전세권은 8가지. 전세권은 인수 요인이 8가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는데, 막 이리저리 막 얽기가 있는 게 한 31가지 정도 나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그마 기신에다 보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해야 되고, 굳이 낙찰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해야 돼요. 해갖고 내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후순위는 절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엊그제 우리 수강생 보니까 5개를 물어보는데 전부 다 후순위더라고.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알겠죠? 물어보는데 요거도 후순위고, 요거도 후순위고, 요거도 후순위고, 5개 다 후순위라. 내가 입 아파 죽겠어. 그냥 뭐 물어보냐 하게도. 자, 봅니다. 진주 칠암동인데 1억짜리가 미납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몇 개고 총? 다시요. 몇 개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5개네. 5개 되면 미납입니다. 그러면 진주 칠암동 왜 미납이 많이 생기느냐? 왜 미납이 5개나 생겼을까? 여기 보세요. 경매학원이 없어 그래. 경매학원. 황경진 경매학원에 그거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엊그제 생긴 거고 요 경매 요일 때는 그거는 이제 생긴 지는 이제 한 1년도 안 됐을 거고. 자, 이 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하여사 봅니다. 하여사. 하여사는 입장이 어때요 지금? 뭐 했습니까? 전입 신고했습니다. 6천을 줬어요. 잔금 치고 6천을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돈이 모자라고 동부 농협 가서 돈을 좀 빌렸어요. 한 6천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 빌리고 하여사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그래 되죠? 은행보다 늦죠? 6일 늦어요. 자, 그런 상태에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은행에서 또 경매를 넣어주고 합니다. 임의 경매 넣어줘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하여사가 배당에서는 누가 빠릅니까? 배당에서는 동부 농협이 빠르죠? 그죠? 우리 배당 크는 것은 전입과 확정일자 2개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7월 16일보다 6일 늦으니까 배당하고는 거리가 멀죠? 전입은 빠르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6천이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인수. 자, 여기 6천이네. 인수 맞죠? 그럼 뭐 지난번에 아까 낙찰이 된 금액에서 아까 경매 보증금을 플러스하죠. 5명 뛴 사람. 요거 빼고 그럼 5,200 가지고 동부 농협만 휘바람 불었겠다. 그죠? 원래는 여기 없어야 되죠? 그죠? 없어야 되는데 요거 1,600만 원 5명 뛴 사람 있잖아. 보증금. 그거는 건저당권자가 휘바람 부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6천은 그대로 인수됩니다. 자, 그래서 전입일자가 빠르다. 그죠? 전입일자는 빠르고 설정 뒤에 확정일자가 나왔다 하면은 요거는 대부분 다 거의 90%가 인수가 됩니다. 전액이. 이해가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수팔. 전입일자, 확정일자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해서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말소를 보이는데 여타 이유로 예를 들면 너무 낮게 낙찰됐다. 임금 채권이 많더라. 국시의 법정기일이 너무 빠르더라. 이런 경우에 배당이 안 되는 경우는 인수다. 자, 한번 봅니다. 07에 1292 봅니다. 자, 마산 장군로 잘 봅니다. 장군로. 이 마산은 이렇게 떨어져도 미납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학원을 안 해서 아니, 마산 창원에는 황경진 경매 전문 학원에서 워낙 강의를 잘해갖고 수강생들이 잘 안 당해요. 그렇죠? 안 당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꼬인 사람 없죠. 아까 진주는 경매하고는 없으니까 5명이 꼬였어요. 한 물건에. 그렇게 참 많이 꼬입니다. 자, 봅니다. 1억짜리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럼 많이 떨어졌을까? 봅니다. 자, 우리 심여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이. 자, 잘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심여사 잘 봅니다. 입장이 어때요? 우리 심여사는 전입신고하고, 그죠? 확정을 찍고, 하여튼 8천만 줬어요. 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전세권까지 해야 되겠구나. 같이 아주 여물죠? 이름하여 땡땡 못지고, 영어로 타이트하고, 이런 거죠? 그죠? 아주 여물다, 그죠? 잘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가압류가 막 들어옵니다. 10억짜리. 아따, 양반이. 채우려면 10억짜리 가압류 들어오고 난리네. 자, 요래가지고 경매를 놓아놨습니다. 경매를. 우리 심여사가 전세권 가지고 또 이미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가 제일 빠르죠? 그러면 이 8천을, 이게 만약에 1,000만원을 팔리면 7천 모자란 거 어찌 됩니까? 인수가 생기죠? 당연한 얘기죠. 1,000만원이 떨어지면은 인수가 생깁니다. 자, 예상배당표를 보니까요. 요번에 1,200에 팔리니까 인수가 7천만원 정도 생긴다.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순위, 아까 뭡니까 이게? 6번 이거는. 모든 게 다 빠른데 너무 낮게 낙찰돼도 인수가 생기죠. 그죠? 이제 깡통 전세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너무 낮게.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구 봅니다. 인수구. 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를 이후했다. 그럼 어찌 될까? 2010에 2569 봅니다. 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잘했어요. FM도 했습니다. 2010에 2569 봅니다. 자, 검색 봅니다. 사당동에 아파트가 경매가 돼서, 이것도 장난 아니다, 그죠? 미납이 몇 번 생깁니까? 2번이나 생겼네. 야, 참 서울 사람들 돈 많다. 그죠? 4,280 2번이나 뛰네, 그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자, 2억 2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2억 2천은. 이주철 이씨는 전입 확정을 하고 2억 2천을 주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이 생겼죠. 그러면은 예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 4억 7,500에 낙찰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6억 7천을 4억 7,500 받으면은 한 2억 싸게 받았네. 아주 잘 받았네. 여보야, 몇 명 들어온대, 내 온채. 얼마 더 썼노? 5천만 원. 이상하다. 서울에 경매꾼이 그리 많은데 전문가가 한둘에 되고 당신한테 뭐한다고 2억이나 싸게 주고노. 그 사람들이 따라봐라, 알아봐라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억 7,500 낙찰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 뭐가 문제? 자, 이런 내가 4억 7천에 받으면은 네 세입자는 2006년도에 전입 확정했고 은행이 2006년도 10월 16일 6일 뒤에 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한 2억 5천이 남는 거는 기업은에서 가져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었고? 이거 잡으세요. 이거 날짜 이거 2010년 11월 29일인데 언제 했다고요? 2011년도 봄에 했어. 2010년도 11월 달에 됐는데 그 다음에 봄에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안행과 똑같죠? 그러면 대항력 있고 매수인 인수가 되고 구독 시험만 이게 여러분들이 구독만 했으면은 요거 누려보면은 요 딱 가가 있어요. 여기 요 가가 있죠? 이거 보면은 알죠? 혹시 내가 틀렸더라도 잊어버렸더라도 요거 보면 딱 구독성 있다 이거 없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는 못 보고 뭘 봤다고요? 이 사람 뭐 봤다고요? 추측건데 무료 사이트 우리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또는 지금 인터넷 보면요 공짜 사이트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냥 누리보면 번지만 누리도 다 나와요. 번지만 누리보 다 그 사건에 막 누구 뭐 경매 입찰 대행해 줍니다. 뭐 내한테 맡기면은 뭐 싸게 해주겠습니다. 카드 뭐 분할 할부도 됩니다. 그거 뭐 난립니다. 그런데 맡겨 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독시험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예상보다 나쁜 누리비면 그거 뛸 리가 없어요, 이거.
없는데 꼭 보면 이제 뭐 한 1년에 뭐 한 2, 30만 주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은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죠. 그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4천만 날려야 되는데. 봉급주의.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무료 사이트 좀 보지 마세요. 공짜 사이트. 알겠죠? 관리가 되겠어요. 공짜인데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고, 그게. 그만 전산 자동 걸어놨고, 막 넘어가는 거지. 그 무슨 전문 직원들이 한두 명 앉아 있겠어요? 뭐, 아르바이트, 뭐, 시간 때우는 사람들, 그만 앉아갖고, 막, 계속 그만 하는 거죠. 그죠? 뭐, 석 달 있다 그만두고, 또 2달 그만두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했는데, 늦가였던. 늦가면 아는 건 똑같죠?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31가지 정도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또 봅니다. 보통은 경매들 하면 서류를 뭘 냅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내죠, 이거. 요거를 다 내야 돼. 다 내야 되는데 선순위 세입자는 여기다가 보통 줄을 칩니다. 요 도랑 각지하고 요거를 제출됩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받아가겠단 말이에요, 안 받아가겠단 말이에요? 안 받아가겠단 말입니다. 권리 신고만 하겠다. 또 얘가 똑같아. 이게 뭡니까? 채권 계산서 제출 그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죠? 채권 계산서 제출은 배당 요구 했다 안 했다? 아닌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선순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낙찰자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돼. 자, 봅니다. 권리 신고만 해서 배당 요구이다. 그럼 뭐 하나 모르다 이게. 뭐 볼까? 자, 위에 거 봅시다. 그냥 14에 3718 봅니다. 14에 3718. 금액이 너무 싸네. 밑에 보자. 김해 관동도 봅니다. 14에 1652. 14에 1651 봅니다. 자, 잘 봅니다. 관동동의 팔판마을. 김해시 관동동의 팔판마을. 자, 이거 잘 봅니다. 우리 서울의 청와대 가면요. 청와대 바로 오른쪽에 팔판동 있어요. 팔판동. 그게 무슨 동네가 그러면은 판사가 8명이 나왔다. 그래서 팔판동을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팔판마을은 뭘까, 그러면? 앞으로 판사가 8명 나오라고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나오라고, 팔판마을 지은 거. 청와대 보면 오른쪽에 팔판동이 있어요. 딱 붙었어요. 청와대. 제가 처음에 서울 입성할 때 처음에 팔판동을 차를 먼저 댔어요. 그거부터 전세구한테 그 처음에 가서 차를 댄 데가 팔판동이라. 그래서 물어본 게 판사가 8명 나와서 팔판동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자, 팔판마을에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봅니다. 임차인은 1억 9천을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설정보다 빠르죠? 설정보다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 배당 요구 없으면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정시하고 봅니다. 문건 송달력 보니까 뭘 냈느냐? 이 사람들이. 내기는 내서 뭘 냈죠? 권리신고 냈죠. 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제출 이래야 맞는데 권리신고 됐어. 그럼 막겠다 말이죠. 나 선순위지만은 배당은 안 받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낙찰자한테 받겠다. 그럼 요거다가 모르는 사람은 어떠면 서류 냈네. 요거다 날짜 딱 적어 삐먹고 막 인수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낙찰 배당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배당 요구는 안 했다. 1억 9천은 매수인이 막 써놨죠. 막 잘 써놨네. 자, 그래서 1억 9천은 권리 신고만 했기 때문에 인수가 생긴다. 맞는 얘기죠? 권리 신고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권리 신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구독션 인포교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배당 요구도 아니다. 아니다 했죠? 아까 요것도 제출하면 배당 요구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선순위자가 요거 내든지 채권 계산서를 내든지 하면 뭡니까?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12번.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의 와이프가 나 선순위 세입자요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에 979. 어찌 될까, 그러면? 아까 분당 그겁니다. 분당에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의 가족이 산다고 1억 7천 버린 거 있었죠. 그때 배우자가 나 선수님이다 주장해비면은 좀 시끄럽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배우자가. 채무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채무자가 뭡니까? 은행에 누워서 돈 빌더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담보도 이랬더니 내 담보 없고 내 형님 담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온 사람은 채무자 되는 거고 형님은 담보 제공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나 선순이다 경매된 게네 그때 내 선순이 3억인데 할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석은. 그러면은 채무자의 배우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배당은 해주지 마라. 하든 안 되든 그건데 자기는 이제 자기 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와이프가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어찌 되느냐. 자, 15에 979 봅니다. 정부 민사 그 판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좀 언급된 게 봅니다. 판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이 남해의 이제 이 주택인데 요 임차인은 전입이 빨라요.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요. 신입해서. 그래갖고 이자가 넣어서 경매를 넣어줍니다. 임의경매를 넣어주는데 신고되어 있는 이 여사는 채무자의 배우자다. 그럼 낙찰 받았을 때 이 이말숙 씨가 나 전세가 7천만 원 있습니다. 내놓으소. 그러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뭐 여기에 채무자 누구냐 그러면은 이 채무자 누굽니까? 박진기가 나 전세가 7천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박진기 와이프가 여러 아까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박승호한테 돈을 주고 내가 7천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의아가 달라요. 의아가.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돈이 7천이 건너갔는가 자금 이동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정확하게. 그냥 이랍니다. 내가 박승호한테 돈 줬습니다. 7천만 원. 어떻게 줬어요? 판사가 물어보겠네. 현찰로 줬다니까. 현찰로 7천만 원. 만원짜리 옛날에 답을 갖고 7천 갖다 줬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인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건 정확하게 인지 안 돼요. 내가 서울서 7천 받아가지고 전세 또 빼가지고 그대로 부자에서 그 날짜 빨리 나 통장 보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딱 되면 그건 인정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계약서와 자금 이동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죠? 채무자 배우자가 막 뛸 때 오잖아요. 그럼 이거 써놨네. 좀 오래됐는데 전국 민사집행판사의 결론은 물상보증인의 주택 경매에서 채무자를 임차인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배당에서는 빼고 채무자는 배당이 소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작에 맞다면은 그건 인정이 된다. 자금이동 정확하고 하면은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 13. 자, 요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어디 뭐 비행기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10분 쉬겠습니다.